중국팀과 스치기만 해도 페널티일 것이라던 쇼트트랙 대표팀 맏형 곽윤기 선수의 예언이 정확했습니다. 와이파이 터치, 블루투스 터치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낸 2000m 혼성 계주에 이어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도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앞서 중국 대표팀이 한국을 겨냥해 비밀 작전을 세웠다더니 그게 바로 이거였나 봅니다. 올림픽 정신이 과연 이런 걸까요?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을 겨냥한 역대급 편파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진행된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제대로 배턴 터치를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중국팀에겐 금메달을 주더니 흠잡을 것 없이 깔끔하게 경기를 마친 황대헌과 이준서 선수는 억울한 실격을 당했습니다. 준결승 1조 경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황대헌은 경기 내내 중국의 리원룽, 런찌웨이 선수의 교묘한 방해 공작 사이에서 기회를 엿봤는데요. 결국 4바퀴를 남기고 절묘한 인코스로 두 사람을 한 번에 제쳤죠. 그 후로 경기 끝까지 선두를 지킨 황대헌이었지만 심판은 그가 레인에 늦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선언합니다. 황대헌의 실격으로 런찌웨이와 리원중이 1, 2위로 결승에 올랐죠. 저 또한 느린 그림으로 여러 번 확인했지만 황대헌이 잘못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원룽이 황대헌을 건드리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뒤이어 경기를 한 이준서 선수도 실격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황대헌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헝가리 중국 혼혈 선수인 류사오린 산도르, 류사왕 형제가 이준서 선수를 강하게 견제했지만 매끄럽게 추월하며 2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죠. 추월 직후 류사오왕이 이준서와 슬쩍 부딪히면서 쓰러졌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결국 류사오왕은 어드밴스를 받았고 3위로 레이스를 마친 중국의 우다징이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선에선 헝가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했죠. 마치 미리 짠 각본이 있는 것처럼 어이없는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타깃은 한국 선수들이었고 수혜자는 중국이었죠. 올림픽이 추구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은 이미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상태였습니다. 이쯤 되면 모 언론사에서 기사를 올린 것처럼 중국이 메달을 모두 가져가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편파 판정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2019년부터 비밀 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기자들은 거의 한 달 동안 중국 대표팀 구성원과 인터뷰하지 못했다며 중국 대표팀이 어떻게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지 우리도 모른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중국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공식 훈련에도 대거 불참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비밀 작전의 핵심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늘 한국에 뒤지던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만큼은 세계 최강 한국을 꺾겠다는 결의로 한국 지도자를 대거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을 이끌었던 김선태 감독을 선임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러시아명 빅토르 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빅토르 안은 수석 코치격인 기술 코치로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죠. 중국 대표팀에 합류한 김선태 감독과 안현수 코치는 중국 선수들에게 한국 DNA를 심었습니다. 안 코치는 직접 선수들과 함께 뛰며 노하우를 알려줬고 김선태 감독은 훈련 장비를 한국팀이 사용하던 걸로 전부 교체한 후 한국의 전략과 기술을 접목하며 중국 대표팀의 전력을 극대화했죠. 중국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자 언론과 접촉을 완전히 막는 등 이 과정을 철저히 숨겼고요. 결국 중국이 자랑스럽게 밝힌 비밀 작전이란 건 중국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한국의 노하우였던 셈입니다. 한국인 감독과 코치, 편파 판정까지 더해 중국 쇼트트랙은 연속해서 부끄러운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방식으로 메달을 획득한 것이 수치스럽지도 않은지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요. 한국 혼성 계주팀이 넘어지는 장면을 짤방으로 만들어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곽윤기 선수를 비롯해 우리 선수들의 SNS를 테러하는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황대헌 반칙과 우다징이 치였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각각 10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선수들은 왜 이렇게 반칙을 일삼느냐면서 평창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더니 업보라며 조롱을 거듭했는데요. 중국 언론 신화스포츠는 공식 웨이보에 네티즌들은 영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쇼트트랙 시합에서 선수들은 늘 부딪히나? 그리고 다치는 선수는 왜 하필이면 항상 우리 선수들인가라고 묻는 어이없는 짓까지 했습니다. 같은 경기를 본 게 맞는지 대체 누가 할 소리를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역시 중국이 중국했습니다. 한편 빅토르한 기술 코치에 대한 중국 언론의 관심이 그 여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는 중국 언론 특성상 한국에 등을 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택한 빅토르한은 좋은 이야기거리였을 겁니다. 랩타임을 불러주고 훈련 내용을 짚어주거나 비디오 분석을 하는 정도인 다른 코치들과 달리 빅토르한은 아예 중국 선수들과 스케이트를 타며 함께 연습까지 해줬다고 하는데요. 쇼트트랙 관계자들은 빅토르한처럼 레전드급 선수가 몸으로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일이라며 중국 선수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말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을 어느 코스에서 추월할지 어디에서 가속할지 직접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신화스포츠 또한 빅토르한은 중국 첫 금메달 획득의 숨은 영웅이라며 그가 한국 선수단에 허를 찔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빅토르한은 한국 국적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러 번 획득한 베테랑으로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주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동안 반역자라고 질타받았다고 덧붙였죠. 빅토르한의 삶에 대해 중국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보다 더 짜릿한 삶이라고요. 입맛이 씁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빅토르한은 중국 선수들 사이에서는 딱 외국인 코치 정도의 느낌입니다. 한국 지도자들이 금메달을 지휘했다는 점은 중국 쇼트트랙도 굳이 드러내거나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한국인 코치진이 금메달 획득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우다징은 나의 2번째 올림픽 금메달이다라는 생뚱맞은 대답을 했거든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남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우다징이 자신은 한국인 지도자가 없을 때도 금메달을 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강조한 것인데요. 우다징은 지난 4년간 열심히 훈련해 쇼트트랙에 첫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 동료들과 함께 이룬 결과여서 더 뜻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 코치진에 대해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중국인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들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한국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억울하고 분하기만 한 경기지만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도쿄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손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